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책은 짐 킥의 마지막 몰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뇌를 개발해서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것이 학습이든 또는 업무든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뇌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짐 킥은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입니다. 짐은 유치원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주의력과 집중력 그리고 학습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으로부터 뇌가 고장난 아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뇌가 고장난 아이로 지내야 하는 학교 생활은 짐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자 이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학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짐은 결국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멘토가 되는 친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기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대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매일매일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짐의 두뇌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탈진해서 기절하게 됐고 급기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당한 짐은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자신의 운명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 무언가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약과 함께 물이 담긴 머그잔을 들고 오는데 그 머그잔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함께 그 밑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의 명언이 적혀 있었고 그 글을 읽은 짐은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짐은 망가진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공부법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나갑니다. 그 뒤 학습 장애아에서 학습 초능력자로 바뀐 짐은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가 찾는 세계 최고의 두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CEO, 운동선수, 배우,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낸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로 활약 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습 장애아에서 학습 초능력자로 만든 저자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전하는 최고의 뇌를 만들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인드셋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과 표면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표면의식은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무의식은 DNA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자극 등으로 형성되는 신념, 가치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무의식에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제한적 신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해 라는 생각은 가장 대표적인 제한적 신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에 있는 이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무의식에 있는 제한적 신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의식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즉 나도 모르게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을 찾아내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제한된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자는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뇌가 고장난 아이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멍청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깨달음 이후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식 안에 자기 스스로를 뇌가 고장난 아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뒤에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인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뇌는 거기에 반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친절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동해 나가면 바로 자신이 말한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세요.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규정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있었던 장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장과 뇌는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장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분비물은 뇌와 교신하는 자극물질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이 생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뇌와 장은 분리된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신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와 척수로 연결되는 중추신경계이고 또 하나는 소화기관과 연결되는 장신경계입니다. 둘의 세포는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탈이 날까요? 그것은 소화기관과 뇌는 이렇듯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뇌의 주 기능이라면 장은 본능과 직감을 담당합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싸해, 이런 기분이나 감정은 장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 비율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유해균의 그 비율이 더 많아지면 그 유해균의 배설물이 자극하여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기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장이 불편한데 기분이 좋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익균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장에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고 이 우울증은 불면증과 치매로까지 연결됩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말을 바꾸어라. 내가 느끼는 대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로 다시 규정하여 말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리고 물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최고의 뇌를 위한 두 번째 핵심 조건은 동기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즉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가득한데 도저히 할 힘이 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의 양에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뇌를 위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소개할 9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를 위한 영양소를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에 해당되는 장기는 바로 뇌입니다. 비싼 자동차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뇌에는 좀 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뇌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5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중 일부는 뇌 자체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저자는 뇌를 위한 영양소로 우리에게 10가지 브레인 푸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10가지 브레인 푸드는 아보카도, 블루베리, 브로콜리, 다크 초콜릿, 달걀, 녹색 잎채소, 연어, 강황, 호두, 그리고 물입니다. 뇌의 약 80%는 물입니다. 좋은 물과 충분한 물은 뇌의 기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뇌가 움직입니다. 학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언어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개미 없애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미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두려움과 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위축시킵니다. 네 번째는 청소와 정리입니다. 정리된 환경은 뇌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내가 공부해야 할 책 이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나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로 가득 찬 도시 환경도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물과 공기도 뇌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거울처럼 인식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뿐인 뇌를 철저히 보호하라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어릴 적 뇌손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뇌를 보호하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저자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핸드폰의 전자파입니다. 베개 밑에 핸드폰을 놓고 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지속하라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한 뇌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즉, 기능 좋은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덟 번째,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명상, 요가, 기도, 참선, 마사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스트레스를 꼭 풀어줘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의 보약입니다. 수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째는 수면 중 우리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합니다. 둘째는 우리 뇌의 노화를 일으키는 피로 물질을 수면 중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물질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잘 주무셔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는 낮보다 밤에 더 활동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나 아이디어가 꿈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예술적인 영감들이 꿈을 통해 나타난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꿈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고의 뇌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행동의 문제입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엄두가 안 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일을 잘게 쪼개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아침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꿈을 떠올려 본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다시 떠올려보는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먹고 앞서 소개한 브레인푸드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날의 계획을 아침에 세우라입니다. 최소 이 4가지를 잘 지킨다면 당신의 뇌는 원기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최고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인드셋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의하는 말을 바꾸고 장 건강을 돌봐야 기분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잘 조절됩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적의 뇌를 만들기 위한 9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법입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잘게 쪼개고 아침 루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우리의 잠재력은 극대화되어 발현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3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부는 저자가 스스로에게 적용한 학습법입니다. 집중하는 법,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법, 기억력을 높이는 법, 읽는 속도를 높이는 법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천천히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머리가 고장난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뇌를 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감각적인 자극에 정신을 쉽게 빼앗기게 합니다. 저자가 고생했던 집중력 부족과 주의력 부족, 이해력 부족 등은 현대인들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도 뇌가 고장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행불행을 쥐고 있고 성공과 실패를 쥐고 있는 핵심 키인 뇌를 위한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짐 쿡의 마지막 몰입은 저희에게 선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뇌, 행복한 뇌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